이제 이게 올포디움이 모든 대회에서 출전한 모든 대회에서 3인에 입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100년의 피겨 역사상 김연아 선수가 처음. 아. 네, 뭐. 아니 근데 에이 왜요? 아니 이게 지금 역사 아닙니까? 레전드 이거 지금 이게 그냥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게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딸 때 제가 이거를 알래스카 가서 봤어요. 무한도전 그 김상덕 씨를 찾으러 알래스카에서. 네네. 야 그거를 그 저기 짬내 가지고 보는데 야 그때 그 감동이 아직도 잊혀지질 않네. 성공할 때마다 얼마나 기분이 그 좋은지. 전율. 막 박수 치고 막. 그냥 김연아 씨는 가만히 계세요. 저희들끼리는 좀 감동하고 잠시 나가 우리끼리 막 있어요. 정보 그 당시의 추억을 회상하면서 할 얘기는 테니까. 레전드예요. 야. 아니 이게 이게 올포디움이라는 이런 대기록을 세우면 뭐 이렇게 뭐 트로피 같은 게 나옵니까? 어떻습니까? 아니요, 저는 근데 그런 모든 포디움 위에 들었다라는 것도 그런 걸 그렇게 생각하진 않거든요. 이거를 뭐 저희가 그냥 이번 경기 끝났으면 다음 시합, 이거 끝나면 다음 시합, 맞아. 이번 시즌 끝나면 다음 시즌 이렇게 사니까 그건 거에 사실 어떤 의미 부여를 크게 하지 안 해요. 네. 그것도 저도 뭐 생각지도 않다가 이제 팬분들이 그렇게 얘기해 주셔서 그렇구나 사실은 하고 트로피 모아놓은 이런 뭐 방 같은 게 좀 있습니까? 모아는 놨죠. 근데 이제 막 방을 만들진 않았고 제가 그냥 성격이 그런지 그런 거를 막 전시해놓고 막 별로 싫더라고요. 해서 이제 결혼하기 전에 이제 부모님이랑 살 때는 이제 부모님들은 그런 거 그쵸. 좋아하시니까 네, 해놓으셨었어요. 근데 이제 결혼 후에는 막 엄마는 이제 막 그런 거 해놔야지 뭐 했는데 싫다고 그래서 그냥 다 이제 잘 넣어서 넣어놨죠. 뭐 다 넣어놓으셨구나. 근데 사실 뭐 저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옛날에도 뭐 어릴 때인데 이제 인터뷰에서 뭐 금메달 땄는데 금메달 보고 뭐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금메달 말달이구나 그냥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게 근데 진짜 이게 스포츠는 좀 밖에서 보면 워낙 결과가 막 화려하고 막 드라마틱해 보이는데 사실 그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은 그렇게 인생이 드라마틱하지 않거든요. 맞아요. 그걸 보면서 막 무슨 영화나 드라마나 만화처럼 막 이러려고 했지 막 사실 그런 생각 저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별로 안 들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뭐 이런 결과에 대해서도 크게 막 의미를 막 부여하지 않는 성격인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나는 계속해서 해야 할 일이 있으니까. 네, 이건 계속 앞에 일이 앞둔 있으니까. 일이 있다 보니까 이건 이거고. 직장인 분들처럼 뭐 큰 프로젝트든지 뭔지 하시면 그냥 가시잖아요. 다음으로 약간 그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저한테는. 그 사실 뭔가 이게 잘은 모르겠지만 뭐 김연아 씨의 이런 좀 무덤덤함이라고 그런 것 할까요? 같아요. 시루에 너무 이렇게 영향을 받지 않는 듯한 이게 중요한 경기라든가 이런 데서 이게 좀 발휘가 좀 되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런 성격이 좀 그죠? 스포츠에 좀 잘 맞았던 것 같아요. 근데 저라고 막 무슨 외부 영향을 1도 안 받고 막 그건 아니죠. 그렇진 않지만 좀 덜 받고 제가 갈 길만 이제 가는 그런 게 좀 약간 단순한 게 생각하는 게 그런 게 좀 멘탈적으로 좀 도움이 됐던 것 충분히 같기도 그럴 수 있죠. 집 근처에 이제 스케이트 특강에 참여를 하게 되면서 이제 피겨에 첫 발을 내딛었다고 얘기를 했어요. 코치님께서 권유를 하셨다고 그래요. 선수로의 어떤. 예. 사실 저희 어머니께서 피겨 스케이팅 이렇게 보는 것도 좋아하시고 어릴 때 뭐 스케이팅도 그냥 뭐 취미지만 놀면서 하는 거지만 이제 스케이팅도 많이 하고 하셨다 해서 이제 관심이 일단 부모님이 있으셨고 집 근처에 이제 과천 시민회관에 이제 링크장이 새로 생겨서 놀러 갔다가 이제 그런 선수들 하는 거 보고 그냥 취미로 시작을 하게 됐는데 이제 그때 한 선생님께서 이제 그 선생님 말씀으로는 막 몸을 막 겁 없이 얼음 위에 막 날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점프 이런 거를 겁 없이 그냥 막 하니까 이제 선수로 권유를 어머니한테 했다고 해서 이렇게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게. 어떻습니까? 본인은 이제 그 당시 코치님은 이제 겁 없이 몸을 날렸다 했는데 실제로 좀 본인 스스로도 좀 그런 겁이 좀 없는 스타일이었어요. 어땠어요? 겁이란 게 뭐 여러 가지 겁이 있지만 막 이렇게 뭐 저 놀이기구 이런 거 잘 타거든요. 뭐 어떻게 비슷하잖아요. 이제 네. 어린 나이에 얼음 위에서 스케이트 신고 이렇게 막 점프를 하는 게 전 사실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랬다고 하시더라고요. 너무 어렸을 때 네. 기억이기 때문에. 좀 과감하게 몸을 썼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내 스스로 느꼈을 때 내가 좀 피겨를 정말 좀 꽤 하는구나. 피겨와 맞는다.
이런 느낌을 좀 받으신 건 좀 언제쯤인 것 같아요? 다른 선수들보다 좀 기술적으로 빨리 이제 성장을 하고. 이제 실력이 느는 걸 보고 아 좀 소질이 있나 뭐 근데 사실 그런 생각도 안 하죠. 그냥 하는 거거든. 네. 그냥 한 거예요? 그냥 하는데 어쨌건 이제 좀 좋은 성적이 나오고 이제 국제 무대에서 생각지도 못했는데 막 1등을 해버리고 막 이러니까 그래서 이쪽으로 그래도 인정을 받는 수준의 실력을 갖고 있구나 뭐 이런 생각은 했던 것 같아요. 선수를 시작한 지 8년 만에 국제대회에서 우승을 해요. 이때가 몇 살입니까? 그때가 중학교 2학년 뭐 이랬던 것 같아요. 15살. 네. 사실 우리나라가 김연아 선수가 등장하기 전만 하더라도 약간 피겨의 불모지라는 그런 소리를 많이 했었어요. 이게 당시 피겨 선수가 국내에 100여 명이 안 됐고 이 전용 빈상장은 제대로 없었던. 그래서 그 당시 얘기 들었던 것 같아요. 롯데 월드 거기 그 빈상장 오시는 분들이 다 빠지고 나면 그때 이제 훈련을 거기서 했다고. 그래요. 이게 네. 피겨 전용 빙상장이라는 것도 사실 없죠. 굉장히 어려운 한국에서 그렇게 생기긴 어렵고 일단 빙상장 자체가 많지 않았고 그게 롯월드에서 제 경우에 11시, 1시 대관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대관을 하는 거예요, 랭크장에. 보통 그렇게 연습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롯드가 다 닫은 다음에 뭐 집에 오면 뭐 2시, 뭐 3시 막 이러고 잊혀지지가 않는 게 그 마지막 피니시 때 그 김연아 씨 표정. 야, 예. 뭐 이렇게 뭐 뭐 이렇게 이거였나? 이렇게 하지 않았었어요? 그냥 뭐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마지막 딱 째려볼 때. 당시 이제 이 죽음의 무도는 뭐 진짜 수많은 예능 프로그램에서 요거를 가지고 패러디가 네, 많이 했어요. 뭐 굉장했어요. 우리 혜리 잘한다. 김연아보다 더 잘하는데. 저는 그때 웃겼던 게 제 포즈는 팔이 이런 거였거든요. 예. 근데 그 당시에 어떤 가수분이 이런 걸 예, 봤어요. 아이비 씨가. 네, 그죠. 유혹의 자꾸 소나타. 헷갈리시다면 이걸로 아 우리가 또 그런 게 있네. 네, 이렇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검증을 제대로 하고 했었어야 되는데. 근데 그걸 꼭 맞게 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많은 분들이 그렇게 좋게 좋아해 주셔서 근데 저는 그거를 그렇게 한번 회자가 됐던 게 그 시즌의 첫 시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처음 그걸 선보이는 자리였는데 생각지도 못했어요. 그 장면이 좋아해 주실 줄은. 그리고 특별하게 뭐 거기서 이런 표정을 줘야지 이렇게 생각을 안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 또 막 카메라 워크도 너무 좋았고 짠 하면서 이제 제가 확 돌아보면서 해가지고 그때 너무 이제 막 반응이 좋아서 그 다음부터 약간 부담이 되더라고요. 계속. 잘 해야 그때만큼 잘 해야 되는데 저는 늘 궁금한데 그 피겨 선수들은 그렇게 회전을 많이 하는데 안 어지럽습니까? 스핀 같이 계속 이렇게 도는 거는 어지럽긴 하죠. 근데 금방 돌아오는데 훈련을 통해서 되는 거겠죠. 저도 그냥 옛날부터 했으니까 그냥 했는데 제가 이제 한동안 쉬다가 스핀을 하니까 멀미가 진짜로 멀미가 나더라고요. 진짜요? 진짜로. 신기하다. 야 이것도 또 그래서 그때 저도 이게 계속 하다 해야 보면 되는구나. 이게 훈련이 돼서 이것도 감이 떨어졌구나 내가 지금 약간 그런 생각. 제가 이게 이제 2009년 세계 피겨 선수권에서는 207.71점으로 여자 피겨 사상 최초로 200점을. 그러니까 이 최초의 기록이 정말 많아요. 김연아 선수가 깬 거죠. 예. 아니 김연아 씨는 그 당시에 좀 늘상 이렇게 이제 심호흡을 하고 이제 기도를 하고 어떤 기도를 좀 하고 많이 들어갔습니까? 이제 늘상 경기 이제 준비하면서 뭐 부상도 많고 막 우여곡절이 늘 있다 보니까 이 자리에 설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이런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그때. 이게 사실 그 고난이도의 어떤 그런 동작들과 이런 그 훈련 그러니까 하다 보면 이게 어쩔 수 없이 이제 부상은 이게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진짜 그런 것 때문에 예전에도 그런 뭐 다큐멘터리라든가 이런 프로그램에서 보면 치료를 받으러 가는 그런 모습이 좀 꼭 좀 나왔던 것 같아요. 일단 중학교 때쯤부터 그 부상을 늘상 달고 다녔던 것 같아요. 이게 작은 거든 큰 거든. 발목. 네, 뭐 발목, 뭐 발등, 무릎, 뭐 골반, 뭐 되게 많았죠. 종류별로. 근데 이제 선수들은 아파도 경기를 진짜 도저히 못 걷고 못 뛰는 상태가 아니고서야 그냥 막 해야 되니까.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경기 때
통증을 줄여서 할 수 있는 방법을 막 찾아가지고 막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막 이 치료 저 치료 막 그렇게 너무 여러 가지를 하다 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안 아파도 뭐 때문에 치료가 완치가 됐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없어져요. 근데 그러면 또 새로운 게 생겨요. 신기하게 옮겨 다니거든요. 그래요. 여기가 아마 2달이 아팠는데 갑자기 여기 아프면서 여기 없어져요. 진짜 일상이었어요 사실 그게. 뭐 저뿐만 아니라 모든 선수들이. 그러니까요. 또 해야 되잖아요 훈련을. 나흘만 하면 또 또 다치고. 네, 그러니까요. 이거 아직도 생각나요. 경기 전에 이제 스트레칭을 할 때 지금 저 무슨 생각하세요? 라고 이제 이거 무슨 생각하면서 무슨 생각을 해? 그냥 하는 거지. 내가 자꾸 되게 많다. 이거 기억나요? 이거 유명한 장면. 이거 유명해요. 그때가 이제 다큐를 네, 맞아요, 찍고 있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아침에 연습을 이제 하는데 이제 스트레칭을 이제 멍 때리면서 뭐 집에 가고 싶다라든지 이 짓을 언제까지 해야 되냐 막 이런 진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 질문을 해주시니까 제가 뭐라고 대답하지? 그래서 괜찮은 거지. 뭐라고 대답하지? 신나졌어. 약간 이런 느낌. 이런 느낌. 머리에 약간 짜자작 갑자기 질문이 훅 들어오니까. 네. 네. 그래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대답한 거였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좋게 포장을 잘 해주시더라고요. 무슨 생각을 해요? 그냥 하는 거죠. 어. 저도 이제 그러고 이제 막 웃고 그랬는데 너무 웃긴다. 저도 네. 다른 분들이랑 다를 거 없다라는 그런 저 오히려 아닌가? 안 되나 봐요. 뭐 난리가 났는데 뭐. 괜찮은 거. 네, 뭐 하늘에서 지금 노하셨나요? 야. 위를.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런 것 같아요. 찍으시는 분이 이제 질문할 때 마치 이제 딱 그 질문 듣자마자 저희는 뭐 이게 하루의 시작이고 또 이렇게 네, 진짜 해야만 그런 이런 거를 게 원하셨을 쌓여야 텐데. 저희들이 경기에서 저희들의 실력을 발휘할 수 있거든요. 뭐 이런 좀 네. 음악이 쫙 깔리면서 죄송하네. 그런 거를 잘 못해서. 네. 네. 근데 뭐 그런 것도 제 본 모습이니까. 근데 김연아 씨뿐만 아니고 다 그래요. 아마 또 다 이게. 그럴 거예요. 이게 이제 2010년 밴쿠버 올림픽이 열리기 전부터 밴쿠버 금메달은 따놓은 당상이다. 강력한 금메달 챔피언이다. 라는 이제 뭐 그런 언론의 기사들이 좀 쏟아졌습니다. 이 부담이 상당히 좀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 좀 어떠셨습니까? 부담이 안 될 수는 없었고 근데 이제 올림픽은 하늘이 정해주는 거다. 저도 이제 그런 식으로 마인드 컨트롤을 좀 했던 것 같고 그런 생각도 했던 것 같아요. 그 올림픽 이전에 제가 이렇게 많은 경기를 했고 이렇게 좋은 성적을 냈는데 이 한 번으로 이게 다 무너지지는 않지 않을까? 그리고 제 자신이 남들이 뭐라 하든 저는 그렇게 저를 생각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런 식으로 좀 많이 벌었던 것 같아요. 뭐 2등 하든 3등을 하든 뭐 메달 못 따든 막 세상이 무너질 만큼 큰 일은 아닐 거니까 늘 하던 대로 하자. 그런 식으로 컨트롤한 게 좋은 쪽으로 또 영향을 준 것 같은? 네. 저는 김연아 선수의 생각에 정말 동감을 많이 해요. 그래서 참 멋있다, 멋있는 생각이다라고 계속 속으로 생각을 하는 것도 또 그런 이유고. 근데 이런 얘기도 제가 잘 어쨌든 결론적으로는 나왔잖아요, 결과가.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얘기일 그렇죠. 수도 있어요. 밴쿠버 올림픽 한 달 전에 특히 이제 발목 부상을 또 당했고 사실 한 달 전에 큰 대회를 앞두고 이렇게 발목 부상이나 이런 부상이 있으면 아무리 멘탈이 강한 선수라도 좀 흔들릴 수 힘들죠. 있거든요. 예. 이제 2월, 3월에 이제 시즌이 거의 끝나거든요. 근데 한 12월, 1월 이때쯤 꼭 부상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리듬이 이제 점점 누적이 되다 보니까 시즌이 끝날 때쯤 부상이 생기는 그런 패턴이어서 그거를 잘 조절을 하자 해서 그걸 많이 맞춰놨는데 근데 또 어김없이 오더라고요. 뭔가 그때 발목 안쪽인가 하여튼 그래서 일단은 좀 안 써야 쓰면은 계속 뭐 나으려다가도 다시 재발하고 하니까 일단 좀 쉬자. 빨리 이거를 쉬어서 이 통증을 없앤 다음에 몰아서 그동안 못한 걸 몰아서 딱 해야지 질질 끌면은 당일날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좀 과감하게 2주를 쉬었던 것 같아요. 2주를 아예 그냥 치료만 하고 딱 다시 복귀를 하니까 그 전에 쌓아온 것들이 남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빨리 회복이 됐고
문제 없이 올림픽에 잘 나갔던 것 같아요. 제가 경기하면서 한 번도 눈물을 끝나고 흘린 적이 제 기억에는 없었거든요. 근데 그때 저도 모르게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막 무대 안 떼도 되고 막 이런 생각을 했어도 그래도. 간절함이 있잖아요. 결국에는 이 과정을 거쳐서 됐구나라는 걸 제가 이제 직감하니까 저도 모르게 막 울음이 나왔던 것 같아요. 평상시에 사실 애국가 잘 안 듣잖아요. 근데 정말 제가 간절했던 올림픽에서의 금메달이 이제 시상대 위에서 듣는 애국가가 훨씬 더 감동이고 마음이 짜릿한 느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참 진짜. 야 근데 그 20살, 21살에 전 세계적인 기대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온 기대를 짊어지고 야 그 대회에서 이거 그러니까 뜨거운 눈물이 안 흐르겠습니까? 예. 저도 최근에 그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아 진짜 어렵구나 내가. 그러니까요. 제가 지금 그 나이 때 뭐 후배들 생각하면은 애기 같은데 저도 그때 그걸 했다고 생각하니까 열심히 살았구나 그 어린 애가 그런 생각이 진짜 들긴 하더라고요. 진짜 열심히 사셨으니까 그 진짜 최선을 다했으니까 그 금메달을 딸 수 있었던 거고 그러니까 아직도 김연아 선수를 많은 분들이 이렇게 또 응원하시고 사랑해 주시는 거 아닐까 싶어요. 우리 저기 김연아 선수에게 오랜만에 박수를 한번. 괜찮아요. 대한민국 많은 분들께도 큰 힘이 됐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그럼요, 그때가. 당연하죠. 아니 좀 어떻습니까? 이런 그 김연아 선수한테도 그런 슬럼프라든가 좀 이런 게 좀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늘 있었던 것 같아서. 근데 이제 크다고 할 슬럼프? 저희는 근데 슬럼프가 있어도 막 그냥 가야 되니까. 갑자기 어제 잘만 되던 점프가 오늘 갑자기 그냥 백지 상태로 아예 안 될 때도 있고 이유도 모르는 채. 그럴 때는 너무 답답하죠. 당장 막 다음 주가 시합인데 막. 그런 상태에서도 막 경기를 나가고 그랬거든요. 해야 되니까 그냥. 답이 없는데 코치 부모님까지 다 해가지고 그걸 막 고민하면서 매일매일을 진짜 막 살얼음판 걷듯이 막 그렇게 보냈던 시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저뿐만 아니라 저희 시대 때 선수들은 다 그랬던 것 같아요. 해야 돼. 그냥 가야 돼. 다른 데 눈 돌릴 여유도 없고 그럴 것도 없었고 그렇게 운동을 했다 보니까 더 뭔가 정신력으로 좀 단단해진 건 또 있었던 것 같기도 해요. 안쓰럽게 보면은 너무 숨막히게 살았구나 할 수는 있는데 뭐 그런 때도 있는 거죠 뭐. 네. 그래서 지금 또 잘 어떻게 보면 지금 그때보다 편안하게 살고 있으니까 그런 깊이 있는 생각을 할 나이도 아니었던 것 같고 뭐 좋은 결과를 내면 당연히 너무 기쁘고 그 순간은 굉장히 행복하고 한데 계속 앞에 또 이 시합이 지나면 또 다른 경기가 있고 하니까 그냥 그렇게 그냥 일상을 살아갔던 것 같아요. 뭐 이번에 좋은 결과를 냈구나. 다음 시합은 어떻게 될까? 약간 이렇게 그냥 살아왔던 것 같아요.